스포츠에서 생활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 유소년 클럽 리그 챔피언십 울산 유스코칭과 경기 금천FC의 경기를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 스포츠고 그리고 또 어린이들의 경기인데요. 아주 번듯한 대회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유소년 클럽 리그가 이미 지금 7회째를 맡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또 우승을 하면은 스페인의 명문 클럽으로 연수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가게 되는데 어찌됐건 이 대회는 지역 축구 문화 발전 그리고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 그리고 축구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도 진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회가 과연 또 어떤 대회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5일에 시작을 해서 10월 16일에 챔피언십만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경기를 가졌습니다. 네, 챔피언십에 올라오기까지는 이제 16팀이 챔피언십을 벌입니다만 네. 그 이전부터 400개 클럽이 경합을 했습니다. 50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400개의 클럽이 경합을 벌인 결과 상위 16개 팀이 이 챔피언십에 참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경기장이 조금 작고요. 네. 전후반 25분씩입니다. 초등학교 축구가 이제 전후반 25분인 거는 같은데 경기장이 좀 작고 8인제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초등학교 축구가 11인의 경기장이 좀 더 넓은 반면에 네. 25분은 똑같고요. 그리고 무승부시는 5분 연장전이 치러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 이 선수들 이 경기에서 이기면은 스페인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두 팀의 대결 함께 보겠습니다.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최고의 선수들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청사 선수단, 축구장 여기서 입장! 매년 또 대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항상 이 대회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멋진 트로피가 마련이 돼 있고 이기는 팀은 좀 더 먼 곳으로 그리고 지는 팀은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연수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준우승자에게도 이제 일본 연수 세레소 오사카로 연수를 가게 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이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될 것이고 최근에는 또 이 유소년 클럽 리그가 이제 7년째를 맞이하다 보니까 유소년 클럽 리그 출신의 선수들이 이제 엘리트로 전향하는 확률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로피 왼쪽에 경기 금천FC가 입장을 했고요. 오른쪽에는 울산 유스코칭 선수들이 입장을 해 있는데 얼핏 봤을 때 키 큰 선수들의 숫자가 오른쪽 울산 유스코칭 선수들에게 조금 더 많지 않나 하는 느낌도 있고 그런데 또 가운데 서 있는 선수들 보면 또 키 큰 선수가 경기 금천FC 쪽에도 있습니다. 네, 금천FC는 아무래도 좀 더 큰 선수들 위주의 주전 기용이 아닐까 예상이 되죠. 네. 네. 화이팅. 성인 축구의 경우에는 키가 김신욱 선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이제 고르게 크지만 어린 선수들끼리의 경기에서는 이제 키 큰 선수가 몇 명이 있느냐 이게 상당히 또 전력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네, 대한축구협회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또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선전을 위해서 다 함께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어린 하나, 선수들 둘, 셋. 오늘 또 일기가 이제 흔히는 불순하다고 네, 표현이 되는 대단히 비가 오는 감사합니다. 날씨 속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상당히 선수단은 긴장된 플레이 표정을 연습을 어린이들이 임해주시면 짓고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엘리트가 아닌 클럽이 축구 교실 이런 클럽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12세 이하에서 지금 최고봉이 과연 어디냐를 결정하는 한판이기 때문에 네. 이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하루죠. 그렇습니다. 몇백 팀이 출전을 해서 결국은 이 챔피언십에 진출하는 16팀 가운데 한 팀이 된 것도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은 그 팀 가운데 이제 두 팀 남아 있는 결승전 상대로서 두 팀이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금천FC가 권역에서 9승 1무를 했고요. 네. 서울시 선발전에서도 2승 무패한 팀입니다. 경기 금천FC 강교현, 김지훈, 이주광, 황인탁, 정유철, 서의준, 김민석, 김성윤 이렇게 8명의 선수가 먼저 나옵니다. 네, 11번 정유철 선수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경기 금천FC의 천경필 감독입니다. 선수들이 이제 골고루 기용해야 한다는 면에서 감독의 또 중요성이 있죠. 네. 자, 이현대 주심 그리고 대기심에는 김현일 씨가 수고하겠습니다. 자, 울산 유스코칭도 지역에서 5승 무패를 했던 팀입니다. 네, 권태빈, 민지건, 전현덕, 권대현, 이준환, 구태우, 김진우, 조민성 이렇게 8명의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네, 전체적인 득점력은 울산 유스코칭이 좀 앞서 있어요. 네. 김상훈 감독 어린이들이 아주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고 선수들에게 박수로 격려를 보냅니다. 네, 울산 유스코칭은 이번 대회에 들어서도 대단히 많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요. 네.
먼저 경기 금천 FC의 지금 전적을 보시면은 조별리그 준결승을 통해서 무실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울산 유스코칭은 지금 광주 신화 FC를 7대2로 이긴 것을 비롯해서 실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득점력만큼은 최강입니다. 굉장한 파괴력이죠. 경기 시간이 짧다는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골을 많이 넣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25분 경기에서 7골이라 하면 정말 많이 넣은 거죠. 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얀색 유니폼이 울산 유스코칭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유니폼이 경기 금천 FC입니다. 경기 금천 FC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 울산 유스코칭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합니다. 네, 금천 FC는 아무래도 정유철 선수를 비롯해서 이주황, 서기준 이러한 선수들이 권역 리그에서부터 아주 골을 많이 터뜨려왔던 팀이고요. 네. 울산 유스코칭은 다득점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준환 선수 골이 항상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김진우, 조민성, 권대훈 선수도 또 아주 득점력이 강한 선수들이에요. 자, 도중 차단을 해서 일단 차놓고 달려나갑니다. 양 팀이 초반에 서로 기세가 좋습니다. 일단 넘어졌다가 지금 고통을 참아내면서 일어났습니다. 울산 유스코칭의 김진우 선수 주장 완장을 오늘 차고 있습니다. 네, 금천 FC의 주장은 정유철 선수, 네. 울산 유스코칭은 김진우 선수입니다. 네. 오른쪽에 이제 김성윤 선수, 금천 FC의 선수 키가 큰 선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눈에 많이 보이는군요. 네. 자, 그리고 울산 유스코칭의 왼쪽 공격이 이제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넣어줬습니다만 수비가 끊겼고요. 쳐놓고 앞쪽으로 길게 걷어냈습니다. 네, 이 두 팀의 색깔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울산 유스코칭이 전체적으로 자, 득점- 중거리 슛! 오, 골키퍼 지금은 쳐냅니다. 아주 네. 네. 자, 거리가 좀 멀기는 했습니다만 골키퍼의 집중력이 아니었다면 네. 또 들어갈 수 있는 궤적이었어요. 자, 슈팅 지점에 공을 세워놓고 찰만 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느낀 다음에 아주 제대로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앞에 수비수가 이제 2명, 1명, 3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골키퍼로서는 오히려 좀 시야에 방해가 될 뻔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구태우 선수의 슈팅을 골키퍼가 잘 쳐냈습니다. 계속되는 기회, 울산 유스코칭 왼쪽 코너킥입니다. 코너킥 띄워줬습니다. 높이 뜬 공 구태우 머리,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자, 구태우 선수의 연거푸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울산 유스코칭은요. 네, 어디서 골이 터질지 몰라요. 그렇네요. 네, 거의 뭐 권역에서도 득점 5골 안에 뭐 4-5명의 선수를 포진시키는 팀이거든요. 네. 참고로 이제 울산 유스코칭이 권역에서 44골의 무실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울산 지역은 또 축구로 굉장히 유명한 곳 아니겠습니까? 인프라도 굉장히 발달해 있고요. 그렇죠. 네. 프로 클럽의 유스도 좋은 곳이고 네. 또 이제 학성 같은 또 전통 명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어린 선수들이 오늘은 비가 오는 날씨에 아주 열심히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악조건이라도 선수들이 감수하겠죠. 지금 눈앞에 영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정유철 선수가 기량이 좋습니다. 네. 쭉쭉 가지고 오면서 네. 조금 더 나가보는 것도 저 정도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일정한 지점 되겠다 싶었는지 정유철 선수가 슈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주장이자 이제 에이스라고 할 만한 선수인데요. 네. 일단 기본기는 상당히 좋은 것이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더 안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수들은 학교 축구부 소속의 엘리트 코스를 밟는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이제 진짜 이제 엘리트 쪽으로 전향할 선수도 있고. 자, 그 왼쪽에서 네. 왼발 슛 바깥으로 나갑니다. 김민석 선수의 슈팅이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자, 이런 시도가 많아지면 득점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경기장이 조금 작기는 합니다만 8대8의 경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공간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죠. 그렇죠. 경기장이 작기는 하지만 이제 선수 숫자가 적은 만큼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또 많아지고 오늘은 게다가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선수들이 감당하기 조금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 네, 경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공간은 많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정면에서 기회를 만납니다. 그러나 공을 따내는 금천 FC. 자, 일단 뒤쪽으로 돌립니다.
양팀 선수들의 공방 지금 어느 한쪽이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점유는 울산 유스코칭이 약간 앞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역습을 시도할 때는 공간이 피차에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금천 FC도 상당히 좋은 역습 장면들이 몇 차례 나왔어요. 좌우로 14번, 24번 김민서 선수와 김성윤 선수 같은 이제 덩치 큰 선수들이 달려가고 또 가운데서 이제 재간 있는 선수들이 공을 다루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금천 FC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수비력은 번역에서는 물론 울산 유스코칭도 무실점이기는 하지만은 자, 코너킥 낮게 나갔습니다. 네. 흘러가는 거. 지금 아, 이건 여기서 아주- 발을 댔으면 되는데요. 네, 약속된 플레이가 아주 잘 들어갔죠. 뒤쪽에 있는 선수는 공이 안 나올 걸로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그야말로 발만 갖다 댔더라면은 골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네,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금천 FC가 역시 전체적으로는 어떤 득점력은 울산 유스코칭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네, 저러한 어떤 조직적인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리까지 온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점유를 가지고 공격을 해오지만 일단 2선, 3선의 수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금천 FC고요. 또 왼쪽 앞에서 김민서 선수의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금천 FC가 수비 라인으로부터 전방으로 내주는 패스의 정확도가 괜찮네요. 그렇네요. 네. 선수들이 이제 8명 적은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니까 공격에 보인 선수들이 수비에도 많이 보이고 뭐 전체적에서 그렇죠. 이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8명도 지금 나름의 포메이션은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선수들의 로테이션이 성인 축구보다도 더 활발히 일어나죠. 그렇죠. 수비 헤딩 처리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울산의 반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요. 네. 통상 이제 골키퍼를 제외하면 7명 아닙니까? 그렇죠. 4명 수비, 이제 3명 공격. 네, 이러한 포진을 이제 두 팀이 모두 취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연결고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금천 FC의 포메이션이 아주 분명해 보이네요. 네. 4-3이죠. 네. 정윤철 선수가 가운데 있고, 자 이제 여기는 울산의 공격입니다. 오른쪽에서 띄워주고, 자 그러나 여하튼 또 적은 숫자다 보니까 받아줄 선수들의 숫자가 또 많지 않아요. 네. 지금 울산 유스코칭의 조민성 선수인데 네. 이 선수도 공격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바깥으로 나가는 공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 사실은 이제 더 운동하기 좀 힘든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또 어릴 때 비 오는 날 축구하는 게 또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 네, 이 선수들에게는 뭐 환경적인 여건은 지금 선수들의 머릿속에는 잘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방송국 카메라가 옆에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실현인데요. 게다가 이기면은 축구의 본바닥인 유럽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 처음 생겼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네.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선수들이 어떤 중학교라든가 이 축구부 감독님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선수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초기에는 엘리트 지도자들이 이 유소년 클럽 리그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요즘은 이 유소년 클럽 리그에서도 잘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 지도자들이 또 스카우트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들어오다가 선수들이 조금 더 가지고 가거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중거리 슛을 시도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일단 슈팅을 보면 슈팅을 할 수 있는 힘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의 발목 힘이라든가 킥 능력은 네, 예전 어린이들과는 사뭇 다르죠. 그렇습니다. 자, 어린이들의 이와 같은 클럽 축구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이제 많은 선수의 길이라는 것이 이제 학원 스포츠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학업에 대한 미련이 더 커지면서 네. 건전한 취미 활동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지구를 또 다른 측면에서 모색해 본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이제 클럽 축구가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클럽 축구가 좋은 이유는 이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아직은 엘리트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일종의 취미 생활,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축구가 정말 소질이 있는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학생은 이제 진짜로 축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말 엘리트 코스로 갈 거냐, 아니면 자신의 소질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본 이후에 갈 거냐.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두 선수가 공을 경합하는 상황. 뒤쪽에 달려오던 수비를 보던 선수가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네. 신준철 선수, 황인탁 황인탁 선수의 선수죠. 맞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이 정도면은 이제 어른들의 축구라면은 좋은 위치인데. 네, 주장인 김진우 선수인데요. 잘 띄워줬습니다. 헤딩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의 궤적이 괜찮았는데요. 확실히 취미로 하는 슈팅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좀 약했습니다. 취미로 경기를 하는 어린이들의 경기다 보니까 짜임새가 조금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뭐 완벽한 조직력이나 완벽한 전술 수행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즐기는 축구가 이 유소년 클럽 리그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 유스 코칭도 이제 공격수들의 플레이가 일정한 이제 패턴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네. 울산 유스 코칭은 이준환 선수의 모습이 조금 더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스에 가까운 선수인데요. 네. 오른쪽 구태우 선수가 달려갑니다. 이준환이라는 이제 구태우 같은 선수들이 이제 전면에서 전방에서 공격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자, 금천 FC는 이 김민서 선수라든가 김성윤 선수의 네. 신체 조건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홈이 또 거뭇거뭇한 게 상당히 빨리 된 선수들이에요. 네. 네. 자, 지금 이준환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이준환에서 조민성 그리고 네. 다시 이준환. 울산 유스 코칭은 이런 만들어 나가는 재능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구태우가 띄워줬는데 조금 높고 깊어요. 골가 나서 잡아냅니다. 자, 오히려 구태우 선수가 톱에서 측면으로 자리를 이동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민성 선수가 오히려 톱 위치로 올라갔던 장면인데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체력이나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선수들이 또 위치도 바꿔야 됩니다만은 바깥에 있던 선수들이 또 수시로 들락거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 선수들이 수시 번갈아. 교체가 또 가능하고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포메이션이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만 네. 선수들의 위치 변경이 훨씬 잦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공간이 좀 느슨하게 많이 열리다 보니까 수비수도 얼마든지 이제 공격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11명 축구할 때보다 뭐 5명이라든지 8명이라든지 조금 적게 축구를 하게 되면 더 힘들었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오! 오, 네. 지금은 중거리 슛이 네. 프리킥이 직접 처리가 됐는데 상당히 야심찬 시도였죠. 네. 선수들이 자신의 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네. 뭐 또 자신감을 가질 만한 실력들이 되고요. 금천 FC의 지금은 김지훈 선수가 아주 좋은 슛을 때려줬습니다. 김천 FC 왼쪽에서 김민서 선수의 모습이 많이 보이죠? 일단 금천 FC는 역습을 할 때는 이 김민서 선수 쪽을 많이 활용을 하네요. 그렇네요. 네. 초반에는 이제 오른쪽 김성윤 선수의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만은 왼쪽 공격이 좀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8번 황인탁 선수가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차단을 해서 앞쪽으로 나오는데 공을 다시 따내는 금천 FC입니다. 한 명을 잘 제꼈습니다만 두 명은 힘들었고요. 오른쪽으로 살짝 쳐놓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대편에 바로 동료가 좀 선수예요.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준환 개인기가 상당히 좋은 선수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울산 유스 코칭은 이 7번의 이준환 선수, 네. 금천 FC 같은 경우는 11번의 정유철 선수. 자, 구태우 선수가 던집니다. 수비가 던질 곳을 먼저 봤고요. 네. 다시 던지겠습니다. 사실 이런 연령대는 뭐 공격수, 골잡이와 플레이메이커가 따로 있질 않죠. 네. 네, 사실은 플레이메이커 잘하는 선수가 골도 많이 넣습니다. 길게 던졌습니다. 머리 맞지 않았는데요. 슈팅으로 연결됐습니다만 여기서 제대로 안 이제, 됐고요. 네. 오레리오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공.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린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금천 FC가 수비를 상당히 잘해줬네요. 네. 경기 시간이 어린이들 경기 전반 후반 각기 25분씩 경기이기 때문에 승부를 조금씩 더 빨리 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이라면 역시 마지막 순간으로 가면은 분명히 체력 저하는 올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이제 어린이들이 즐겁게 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면은 역시 선취골을 얻어내는 팀이 훨씬 더 유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인 축구 45분 축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초반이 지난 겁니다만은 25분 경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 중반 이후 아니겠습니까? 네, 전반전 이제 후반부로 접어드는 거죠. 네. 선수들이 이제 공격과 수비로 이제 포메이션이 2선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운동장이 좀 좁더라도 네. 체력 소모는 좀 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만약에 벌렸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 지금 자 좋습니다. 좋았는데요. 여기서 네. 몸이 좀 급히 들어갔네요. 공이 따라 들어오는 속도가 좀 늦었습니다. 네, 지금 울산 유스코칭의 10번 김진우 선수가 네, 상당히 창의적인 장면을 만들어줬어요. 그렇네요. 요즘 어린이들은 또 유럽 축구 아주 최고 수준의 축구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가 되거든요. 훨씬 그 흡수하는 능력이 어른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든지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구태호가 던졌습니다. 구태우, 조민성, 이준환 선수 이 선수들이 지금 울산 유스코칭의 공격을 지금 맡아주고 있고 뚫고 나가는데요. 김민수 돌파했어요. 페널티 안쪽 왼발초. 오, 골키퍼 네. 한 번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슈팅이 나왔네요. 이 선수가 이제 왼발 슈팅까지. 자, 체격 조건이 좋은데 왼발 능력도 아주 묵직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권태빈 골키퍼가 그래도 처리를 잘했네요. 애초에 왼발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어린 연령의 왼발 오른발이 다 고르게 개발이 돼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아마 왼쪽에 포진시킨 걸로 봐서는 네. 김민서 선수는 기본적으로는 왼발이 강한 선수로 보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또 왼쪽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네. 이 연령대에서는 이제 반대발 윙어라든가 이런 전술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오래 끌었던 모양입니다. 수비가 공을 따냈고요. 금천 FC의 반격, 그러나 다시 울산 유스코칭이 공을 따냅니다. 조민성 선수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정면에서 네. 좀 기회 될까요? 이준환 선수. 정면에는 수비가 많아 보이고 오른쪽으로 뽑아줬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보는 게 좋겠는데요. 이준환 지나가고 정면 여기는 선수들이 좀 밀집해 있습니다. 뒤로 내주고 그대로 슈팅까지 연결. 그러나 선수들이 모이면서 오히려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은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 줄 필요는 있겠죠. 네. 측면 좌우 측면을 조금 더 넓게 활용하는 것이 울산 유스코칭에게는 필요해 보입니다. 응원단의 표정으로 봤을 때 아주 결정적인 찬스가 마구 오가는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네. 좀 이렇게 추격해서 압축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힘써서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지금 애쓰고 있는 것만큼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역시 이제 결승전다운 거죠. 네, 네, 여기까지 올라온 두 팀 전국에서 400개 팀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전력 차가 거의 없습니다. 정면에서 슈팅 찬스. 자, 오른쪽에서 슛. 오, 그렇죠, 지금은 아주 좋은 정면입니다. 기회였는데요. 자, 중거리 슛이 많았던 양 팀. 그러나 지금은 페널티리 안쪽에서 거리가 비교적 상당히 가깝게 확보된 상황에서 강한 슈팅을 때려줬습니다. 네, 지금은 패스가 오른쪽 측면 김성윤 선수 쪽으로 잘 빠져나갔거든요. 네. 자, 선수 교체가 이제 수시로 이루어지는데요. 뒤쪽에서 이제 주로 활약을 했던 민지건 선수가 물러나고요. 이환희 선수가 투입이 네. 되네요. 이환희 선수.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쪽은 금천 FC입니다. 이환희 선수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투입되자마자 또 일단 또 체력이 아무래도 네. 공격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자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에 일단 3명의 선수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환희 선수가 거의 섀도우 위치처럼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격의 숫자가 한 명 늘어나는데 네. 4-3을 보통 쓰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3-4가 되는 쪽이 네. 아무래도 공격에 더 힘을 쏟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금천 FC 같은 경우는 역습의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빈 뒷공간이 더 많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대로 왼발슛. 상당히 금천 FC 선수들이 왼발 중거리 뭐 이런 거에 자신이 있네요. 지금 금천 FC가 그래도 생각했던 대로 경기를 조금 더 잘 풀고 있습니다. 네. 점유율이나 공격 빈도 이런 것을 보면은 울산 유스코칭이 좀 높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금천 FC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울산 유스코칭의 어떤 위협적인 슈팅으로 가는 빈도보다는 네, 금천 FC의 슈팅이 조금 더 위협적이고 그렇네요. 그러한 어떤 기회가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양 팀에게 이제 고르게 주문을 하자면 조금 더 페널티 에리아 상대 위험 지역 근처에서 짜임새 있게 만들어 나가는 플레이가 나오면은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 순수 아마추어 초등학교 선수들에게 네. 또 너무 많은 걸 바랄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아마 딱 그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쪽으로 찔러줍니다만. 네, 울산 유스코칭은 이렇게 끝나는 공격이 좀 많아요. 네. 그 사이에 이제 계속 공은 주고받고 있으니까 점유율은 올라가지만 네. 결국은 실효가 없는 거죠. 조금 더 공격의 효율을 더 해줄 필요가 있는 울산 유스코칭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구태우가 올라갑니다. 가운데로 접어주는 과정이었는데 공이 조금 길었고요. 수비 발 맞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네, 조금 더 주변 동료를 활용할 필요는 있는 울산 유스코칭입니다. 네. 지금 금천 FC가 챔피언십 들어와서 말씀드렸던 대로 무실점이거든요. 네. 자, 다시 서기준 선수 계속해서 머리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서기준 선수가 수비로 지금 튀고 있습니다만 득점력이 좋은 선수예요. 그렇네요. 공수 다 잘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네. 사실 이 연령대는 또 골키퍼는 약간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거의 모든 포지션을 다 보는 경향이 많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재질을 좀 더 적당한 위치를 찾을 수도 있겠고. 네. 사실은 골키퍼도 뭐 필드 플레이어로도 네. 뜁니다. 자, 이 연령대. 이준한 기회입니다. 왼발 슛. 수비를 한 명 다 알고 가던 상황에서 중거리 슛 왼발 슛을 시도를 했는데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울산 유스코칭은 말씀드렸던 대로 항상 이제 개인적인 단발성 공격에 그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김상훈 감독 선수들에게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지도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또 어려울 때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을 잘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또 이 어른으로서 어린이들을 좀 더 이해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단지 축구 기술만 가지고는 또 선수들을 키워낼 수 없는. 그렇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어떤 심리라든가 네.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프로축구에서도 라이선스가 좀 화제가 됐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20대, 30대부터 이제 외국은 차근차근히 라이선스 준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 출신이 아닌 명감독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천경필 감독. 점유율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천 FC가 그렇게 높게 가져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두 팀 모두가 약간의 이제 문제점들을 지금 남기고 있는 전반전인데요.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마무리는 조금 부족하고요. 네. 자, 나가지 않은 공을 멀리 걷어냈습니다. 네, 울산 유스코칭 선수들이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플레이가 조금 많아요. 그렇네요. 네. 금천 FC는 아무래도 역습에 의존하다 보니까
개인 플레이보다는 그래도 주변 동료들을 좀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조민성 선수가 반칙을 당했습니다. 서기준 선수의 반칙이었네요. 그래서 다리끼리 걸려 넘어졌는데 수비의 반칙입니다. 네, 뭔가 이런 데서 이제 약속된 것들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울산 유스 코칭의 찬스입니다. 2명, 3명이 주고받으면 그 효과는 2배, 3배가 되는데요. 네. 자, 지금 이제 어떤 직접 연습 할 수도 플레이가, 있겠네요. 네. 네. 워낙에 이 어린이들이 중장거리 슈팅을 좋아하죠. 자, 그대로 네.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일단 거리가 된다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간 손실이 없이 25분의 경기를 쭉 치러냈던 어린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역시 전반전은 결승전다운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국에 400개 유소년 클럽 리그에 참여한 클럽들 가운데 지금 두 팀이 걸러내져서 두 팀의 이제 최고 왕중왕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야말로 일촉즉발 한 골 승부가 예상이 되는 전반전 흐름이었어요. 네. 자, 결승전으로서 또 아주 치고받는 명승부를 기대했고 또 학부모들이 또 많이 기대를 했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신중함이 네. 끝까지 아무래도 좀 지배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후반전에 어느 이제 한 팀이 뭔가 좀 튀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울산 유스 코칭의 지금 김상훈 감독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네. 울산 유스 코칭은 역시 상대 위험 지역에 도달했을 때 선수들 간의 어떤 연계 플레이, 팀 플레이 이런 쪽을 조금 더 이제 주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천 FC는 뭔가 이제 역습은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네. 역습의 위력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뭔가 주도하는 플레이를 약간 또 늘려갈 필요도 있는 금천 FC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뭐 굉장히 잘하는구나 하는 인상은 받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슈팅에 또 그리고 또 킥의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기가 또 골고루 갖춰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후반전 어떤 또 변화가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후반전을 앞두고 양팀 선수들이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울산 유스 코칭 선수들이 먼저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카메라를 또 멀리서 잡으니까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네. 선수들이 이제 어른들에 비해서는 좀 작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렇죠. 네. 선수들의 체격 조건이 경기장 크기를 더 크게 보이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전에 뛰었던 이제 8명의 선수들만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좀 키가 도드라진 선수들이 금천 FC에 있어요. 네. 14번 김민서 선수와 24번 김성윤 선수, 특별히 김민서 선수가 전반전에 굉장히 많이 활용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금천 FC는 물론 득점도 잘 합니다만 네, 전체적으로는 피지컬 내지 수비 조직력의 팀이거든요. 그렇죠. 굳이 이제 컬러를 얘기하자면요. 네, 반면에 이제 울산 유스 코칭은 조금 더 이제 신체 조건이 약간 작더라도 네. 조금 더 공격적이고 좀 파괴적인 선수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울산 유스 코칭이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팀의 특성을 잘 살리지는 못했던 전반이었어요. 그렇군요. 초등학교 수준의 축구가 예전에는 키 큰 선수만 몇 명 확보돼 있어도 그냥 한 절반 정도는 가지고 가는 네.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사실 그런 현상이 많이 약화됐어요. 그만큼 그렇죠. 전적으로 이제 수준이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네. 어린 선수들 이제 훈련을 시킬 때 네. 특히 이제 골키퍼 같은 경우 지금은 왼쪽에서 돌파됐습니다. 가운데 연결, 반대쪽 기다리는 선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연결이 되지 못합니다. 네, 요즘 어떤 네. 지도자들은 골키퍼에게 롱킥을 금지하는 지도자들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후방에서부터 짧게 만들어 가라는 거죠. 네. 예전- 지금은 아주 좋은 위치인데요.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지금 이것이 뭐가 반칙이냐 이렇게 또 네. 구태호 선수가 항의를 해봅니다만은 정면에서 공을 이제 차낸 다음에 몸으로 밀었습니다. 네. 구태우 선수도 지금은 가벼운 장면이라고 생각할 만도 하네요. 네. 네. 정유철 선수가 반칙을 당했고요. 자, 아주 좋은 위치. 선수들도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골대가 좀 더 훤히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울산 유스 코칭은 김진우 선수가 직접 이제 이런 장면을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금천 FC는 지금 이주황 선수가 찰 것 같습니다. 이주황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 권태빈 골키퍼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것이 지금 이것이 오히려 굉장히 효과적이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경기장이 또 비에 약간 촉촉이 젖어 있기 네. 때문에 자, 이 지금 볼의 반대쪽 스피드가 빨랐어요. 네. 벽에 서 있는 반대쪽으로 공이 올 것이다 예상을 할 수 있는데 흔히는 높이 차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리고- 보니까 이 땅으로 깔려오는 공을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물론 이제 벽이 비워둔 공간은 골키퍼가 예상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네. 권태빈 선수의 순발력을 칭찬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조민성 선수가 끌고 갑니다. 드리블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패스 횟수를 늘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울산 유스 코칭 선수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네. 이 경기 금천 FC가 최고의 수비 조직을 갖고 있는 팀이에요. 그렇죠. 아주 끈질기고. 또 패스를 잘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패스를 잘 못 받게 되면 선수들이 준비를 좀 덜하게 되는 경향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이 울산 유스 코칭이 뭐 권혁과 지금 이 챔피언십 들어서서 네. 정말 모든 경기에서 거의 대량 득점하는 팀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처럼 안 풀리는 날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조직적인 수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 금천 FC입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지금은 공을 찬다는 것이 수비 맞고 이것이 얼굴 쪽을 강타했죠. 네, 날씨도 조금 쌀쌀한데 좀 네.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통을 오랫동안 호소하다 보니까 주심이 경기를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이현대 주심입니다. 구태우 선수. 오, 3개 찼는데 이게 상대 선수 맞고 또 강하게 얼굴을 때렸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신체 접촉이 또 있었군요. 저 금천 FC가 김성윤 선수를 빼고 네. 지금 신준철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금천 오히려 FC. 네, 네. 피지컬 조건이 좋은 김성윤 선수를 빼네요. 네. 네, 그렇다면은 신준철 선수는 작지만 분명히 재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성윤 선수가 전반 초반에는 많이 보였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후원하는 대회로서 공항 근처에서 또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국제공항공사가 대한축구협회 주관의 여러 아마추어 대회들 후원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자,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비행기를 타고 저 유럽까지 네. 날아가서 아주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선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금 전 세계 가장 폼이 좋은 팀이자 가장 전술이 좋은 팀이거든요. 그렇죠. 거기 가서 그런데 호날두 형 어딨어요라고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만 형을 찾으세요. 오히려 어린이들이 그런 걸 더 정확하게 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여하튼 우승을 하면은 마드리드 가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제 연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거 나이 속여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부럽습니다. 여하튼 두 팀 제가, 가운데 한 네. 팀은 주인공이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몇 년 전에는 레알도 갔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때는 진짜 호날두 형 아마 봤을 겁니다. 네. 자, 혹시 진다고 하더라도 해외 연수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본 제1리그로 가죠. 네. 그런 의미에서 선수들이 공항 옆에서 경기하는 게 뭔가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내가 예. 간다, 갈 수 있다. 이 경기만 이기면 해외에서 어디든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지금 공항 옆이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바로 나가면 되죠. 네. 그렇다고 이기면 당장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자, 달려 들어오면서 지금 교체 투입된 선수 아니겠어요? 그러나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네, 신준철 선수가 확실히 뭔가 빠르고 재간이 있을 거예요. 네. 자, 공격 기회가 되면은 울산 유스 코칭 선수들이 거침없이 나오는데 반복해서 또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조금 더 패스를 주고 받으면 파괴력이 더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잘 패스가 봤는데요. 나왔죠? 네, 자 왼쪽으로 오, 왔고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하지만 울산 유스 코칭의 패스 흐름 자체는 좋았습니다. 네. 오, 이거는 자, 여기서 자 오른쪽. 그러나 자, 지금 이제 교체 투입된 신준철 효과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빠르고 날래고 뭔가 재간이 있는 선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이제 경기 뛴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네. 자, 앞쪽으로 찔러줬습니다. 헤딩으로 받아놓고 또 한 번.
이번에 좀 길었는데요. 살려내지 못합니다. 자, 어찌됐건 울산 유스 코칭도 선수들 간의 연계 노력은 좀 향상이 됐어요. 네. 이거는 울산 유스 코칭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조금 더 맞춰 나가면 뭔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은. 개인기는 사실 이제 30분 넘는 시간 동안 선수들 상당히 발휘가 됐고 또 확인이 됐거든요. 네. 개인기 있는 선수의 숫자 자체는 울산 유스 코칭이 약간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금천 FC 앞쪽으로 길게 처리를 했습니다. 골키퍼가 그대로 잡아냅니다. 어린이들의 축구, 조금은 덜 전문적인 축구에서 글쎄요, 축구에 조금 기본 상식이 들 만한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공 주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모일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숫자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이제 요즘은 이제 어떤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골키퍼에게 롱볼을 금지시키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사실 이 어린 나이에는 너무 이제 개인적인 기술, 특히 네. 뭐 슈팅이라든가 뭐 달리기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공간 이해력을 사실 어릴 때부터 조금 높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느 네. 위치에 가야 동료와 플레이를 풀어가기가 좋은 것인가. 네.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축구 교육이 이제 스페인이나 독일 같은 곳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이 약간 미진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비슷한 기량이라면 결국은 축구는 팀 플레이고 머리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이 팀 플레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포메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수의 간격 이런 것들을 이제 선수들이 감으로 체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몸에 배어 있으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큰 선수가 되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이제 공격과 수비가 조금 나뉘어져 있고 거리도 떨어져 있어서 공격이 이제 한 번 잘 안 되면 그 다음 공격으로 이어가기 좀 어려운 경우도 좀 생겨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오늘 경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네. 지금 이 장면 보고 말씀드리죠. 네. 네. 걷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격이 될 수 있을까요? 90분 경기에서 네. 한 선수가 볼을 갖고 플레이하는 시간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한 5분 되면은 많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85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공간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공을 잡은 선수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공을 잡고 있지 않은 선수들의 움직임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아주 또 야심적인 슈팅 시도가 그래도 코너킥까지 읽어냈습니다. 네. 자, 8인제로 치러지는 경기에서 8개의 개인기 싸움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한 팀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경기를 하는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울산 유스 코칭이 뭔가 세트 플레이에서 약속된 장면이 또 나올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울산 유스 코칭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자, 짧게 지금은- 주고요. 여기서 네. 자, 다시 제쳤어요. 좋은 기회입니다. 안쪽 띄워줬습니다만은 수비에 머리 맞고 외곽으로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간 공 다시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는 울산 유스 코칭. 김진우 선수가 드로인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로인. 자, 머리 맞고 뒤쪽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만은 수비. 여기서 또 슈팅까지 나왔는데요. 조민성 선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후반전 한 5분 정도가 지나면서부터는 주도권 자체는 지금 울산 유스 코칭이 잡고 있어요. 그렇죠. 자, 조민성이 내주고 여기서 자, 경기가 구태호 좋았습니다만. 선수인데요. 네. 공격이 상당히 활발하게 그리고 계속 뭐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도 주문을 해봅니다만은 선수들의 플레이가 조금 더 유기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구태우. 자, 그러나 수비가 공을 따냈습니다. 근데 이 금천 FC가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좀 비슷한 게 있네요. 그렇군요. 네, 수비 조직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네. 사실 다른 팀들은 준결승까지 이 울산 유스코칭의 공격을 쉽게 감당을 못 해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나 울산 유스코칭이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를 해 있는데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격 자원이 있다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한 선수 한 선수 평균적인 기본기는 울산 유스 코칭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오른쪽. 자, 조민성이 발 받았습니다. 바깥쪽 조민성 제껴놓고 여기서
마지막 한 번의 그런데 터치 결국은 같은 것은 네, 네, 항상 이렇게 이제 공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금천의 수비를 계속해서 좀 칭찬을 할 수밖에 없네요. 물론 또 이제 울산 유스포츠가 방금 전에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마지막 한 번의 터치가 조금 아쉽고 뭐 이런 것이 좀 있기는 있네요. 근데 결국은 이제 금천이 조직적인 수비를 끈질기게 잘하다 보니까는 네. 네, 결국은 울산 유스코칭의 마지막 볼 처리가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한 번 이제 뭘 더 해야 된다는 네. 이제 또 강박관념, 부담도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또 결정까지 지어주지는 못하는 뭐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금천이 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또 야무지게 올라와 또 역습을 성공하는 게 또 정유철. 네. 네. 자, 그런데 금천이 또 공격을 전혀 못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네, 이 정유철 선수는 개인기가 아주 좋아요. 여기서 쳐놓은 것이 한 번 쳐놓은 것이 조금 길었습니다. 땅을 쳐보는데요, 정유철 선수 그만큼 경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팀의 어떤 에이스 스타일의 선수들은 좀 비슷하네요. 네. 네, 정유철 선수와 울산 유스코칭의 이준환 선수. 네, 약간 유사한 느낌의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중학교 가면은 이제 키가 한꺼번에 많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선수들이 더 기량이 급속도로 또 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박태우가 가운데로 주고요. 자, 조민성. 자, 이런 데서 지체하면 네, 금천의 수비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조민성 선수의 슈팅이 나왔습니다만 가운데는 또 이준환 선수가 기다리고 있기도 했는데요. 네, 끈질기게 따라붙기 때문에 지금도 마지막 볼 처리가 쉽지가 않았죠. 그렇습니다. 자, 앞쪽으로 차 놓으면 재간이 좋은 공격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단단한 금천FC의 수비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지고 나갑니다. 금천FC의 공격 왼쪽으로 펼쳐줬습니다. 패스가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공격이 이어집니다. 그대로. 네. 반대쪽에 두 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네, 역시 김민서 선수가 왼발이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자신감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번에 지금 너무 멀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금천 FC가 수비는 예술인데 네. 지금의 흐름은 금천 FC가 사실 신준철 선수 투입 초기 이후에는 이렇다 할 공격은 또 못하고 그 있거든요. 효과를 볼만 했는데요. 네, 약간 이제 보는 듯했습니다만. 자, 이준환. 이준환 선수가 볼키핑을 잘 해낸 끝에 슈팅까지 연결을 했습니다만 슈팅은 좀 약했습니다. 네, 이 선수는 분명히 기술이 있어요. 네. 아마 울산 학교 축구부에 가입되지 않은 선수로서는 네. 거의 뭐 최고 레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 클럽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학교 생활은 이제 전혀 다른 친구들과 다를 게 없는 어린이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야말로 이제 취미 활동으로 클럽에서 축구를 즐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 생각에는 중학교 감독님들이라든가 네. 이 지도자들의 약간 러브콜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연락이 이제 오죠. 네. 지금 뭐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은 중학교 지도자들이 이 대회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걸러낸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400팀 중에 두 팀이니까. 네. 정유철. 이번에 아주 붙여서 잘 차줬는데. 네, 지금은 신체 조건이 있는 김민서 선수를 노렸는데요. 네. 천경필 감독이 이 수비 조직은 정말 잘 갖춰놨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공격 수의 개인기가 좋은 울산 유스코칭과 그리고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좋은 경기 금천FC의 대결,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신준철 선수, 김민서 선수가 약간 겹쳤네요. 자, 앞쪽으로 이준환 선수를 겨냥했습니다만은 수비가 따냈고요. 네, 그러니까 울산 유스코칭은 단순한 공격은 잘 안 돼요. 네. 지금 금천의 수비 조직으로 볼 때는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자, 살짝 내주고, 자, 이제 뭔가 만들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이제 속도도 조금 빨리 해줘야 되고요. 어린이들에게 제가 좀 많은 걸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하튼 이제 평소 보시던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긴 나죠. 어린이들이 물론 또 기대보다 굉장히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최승돈 아나운서야말로 또 어린이
축구의 대가죠. 네, 슛돌이의 원조 캐스터 아닙니까? 예, 미취학 어린이 뭐 축구부터 많이 봤고 네. 저희 아들도 이제 취미 차원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릴 때 이제 축구하는 거를 또 현장에서 학부모로서 많이 지켜봤고 제가 저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지금 슛돌이의 한 아이는 발렌시아 유스에 가 있고 한 아이는 이번에 이강인 선수죠. 네, 네. 중등 리그 왕중왕전에서 MVP가 됐습니다. 그 팀에 2명 있습니다. 그 저 서유섭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 받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같은 학년에 김성민 선수도 슛돌이 3기로 활약을 했었죠.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많은 대회들이 다 정리단 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유소년 클럽 리그나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분 연령별 왕중왕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언급해드린 그 슛돌이 출신의 3명의 선수는 국내외 유수의 프로 구단과 직접적인 연계가 돼 있는 그렇습니다. 예, 제대로 된 선수의 길을 가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예. 아마 오늘 뛰고 있는 이 두 팀의 선수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대선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이 유소년 클럽 리그가 지금 7회째를 맞으면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후반도 후반을 맞고 있습니다. 25분 경기입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집중력이 필요한 장면이에요. 네. 지금은 체력과 집중력 싸움의 시간대가 됐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축구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참 어처구니 없는 장면들이 많이 보였는데 근데 이제는 요즘은, 그런 일이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이것도 오, 중거리 슛. 네. 선수들이 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너무 또 이 장거리 킥으로 득점을 노리는 것이 그렇죠. 네, 확률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만들어내는 거에는 이제 그만큼 또 자신이 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양 팀이 제가 봤을 때는 골키퍼들의 기량이 또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강교현 선수, 권태빈 선수 모두 기량이 좋습니다. 네. 이 어린이들 그리고 또 클럽 단위에서는 골키퍼가 또 기량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뭐 빈틈이 없었고 또 멋진 선방도 봤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예전에는 공격수 하다가 밀리면 미드필더, 네. 미드필더 하다가 밀리면 수비수, 그것도 밀리면 골키퍼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골키퍼가 세계적인 스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애초부터 골키퍼를 지망하는 아이들도 많아졌죠. 자, 김가을 선수가 들어가네요. 신준철 선수 잠시 뛰었습니다만은 초반에 투입돼서 초반에는 그 효과를 많이 봤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충분히 활용을 되지 못했고 이제 김가을 선수가 또 대신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 효과가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네. 이제 신준철 선수 활용은 여기까지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김가을 선수도 굉장히 늘씬한 선수인데요. 네. 네. 스타일이 또 좀 다른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 아껴놨다가 후반에 골이 꼭 필요할 때 투입을 했다는 것에서 뭔가를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두 팀의 대결에서 이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치명적인 실수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두 팀 모두가. 그만큼 튼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좀 전에 최승돈 아나운서 말씀하셨던 이제 어처구니 없는 장면, 네. 소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요즘에 이게 동아리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요즘에 이 동아리에서도 이미 그런 실수들이 좀 사라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준이 확실히 높습니다 이제는. 올 시즌 제가 초등학교 축구도 몇 경기를 현장에서 봤습니다만은 지금 학교 대표로 돼 있는 선수들의 경기와 수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질 않는데요. 네, 요즘 이제 대한축구협회나 축구 관계자들이 모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유소년 클럽 리그가 이제는 엘리트 축구부와의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대회에 나왔던 선수들이 엘리트로 전향을 한다는 겁니다. 주말 리그에 여전히 학교 팀들이 많습니다만은 이제는 클럽 팀들도 섞여 있고 네. 갈수록 그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 팀들은 이제 그런 팀들 중에서 이제 검증이 된 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경기는 연장전의 냄새가 좀 짙게 풍기는데요. 이제는 4분 20여 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추가 시간도 후반전도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뭐 엄살이 없고요. 아주 깔끔하게 경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추가 시간을 사실은 주고 싶어도 주기 힘든 그런 경기 내용을 가지고 많이 가죠. 지금 성인
지난 경기에 비해서는 파울도 거의 없었죠. 네. 조금 있었지만은 그 숫자 자체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좀 어른들이 반성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어른들이 항상 반성할 게 많습니다. 네.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자, 정유철이죠. 네. 양 팀이 미드필드 지역에서 잡으면 이제 거의 다 때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만들어가는 것을 주문을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올라온 팀들이 이제 그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두 팀 선수들이 모두 마음도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연장전 갈 것 같은데 뭔가 걸리면 빨리 골문 앞으로 볼을 보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주변 동료들이 잘 안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이제 이런 장면의 네. 반복이거든요. 방금 전에도 정유철 선수가 치고 나갈 때 어차피 줄 패스였다면 김민서 선수가 받을 위치에서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김민서 선수도 지금 마무리는 약간 각도가 부족했는데 네. 또 슈팅을 선택을 하죠. 두 팀 선수들이 모두 이제 지쳤어요. 그렇습니다. 네, 비도 계속 내리고 있고. 조민성 선수 경기 내내 뭐 교체됨 없이 아주 활발하게 경기를 하던 선수인데 정유철 선수는 조금 피곤해 보이는군요. 많이 뛰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금천 FC 같은 경우에는 수비 조직도 두 줄을 유지하면서 또 역습은 역습대로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활동량이 많았습니다. 자, 반대로! 이것은 아주 아하! 완벽한 찬스였는데 구태우 선수. 이거는 정말 거의 경기 지금 막판에 네. 기가 막힌 찬스가 났습니다. 자, 뭐 불과 몇 분 전에 지금 또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김가을 선수가 얼마 안 뛰었는데 네, 나오고 김성윤 선수가 이제 네. 원래 주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스타팅으로 나왔던 선수입니다. 이 경기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시 교체 가능이라서 그렇습니다. 나갔던 선수가 다시 들어오는 게 가능합니다. 네. 저 자, 정유철. 정유철. 자, 정면에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보질 못하는데요. 네. 다시 뒤로 내고 방금 들어갔습니다, 이 선수. 그러나 또 병 맞고 나옵니다. 네, 다시 돌아온 김성윤이었는데요. 네. 자, 울산 유스포츠가 만들어 나갑니다. 조민성이 공을 잡고 있습니다. 조민성 선수는 다른 선수들보다 좀 덜 지친 것 같아요. 네. 윙어로서의 어떤 조건이나 스타일은 상당히 이 선수도 좋은 선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얼굴을 찡그려 보기는 합니다만 다른 선수들보다 이 탄력이 그리 떨어져 보이지 않는군요. 네. 헌치를 하면서도 이제 측면에서 뛰는 것이 네. 이제 잘하면 이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 같은. 네. 이 선수들이 나중에 집에서 녹화를 해놓고 뭐 혹은 이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중계하는 것을 들을 텐데 또 저희가 한마디 한 것이 또 얼마나 큰 꿈을 선수들에게 또 심어줄지 생각을 하게 되면 네. 또 저희 마음도 굉장히 또 흐뭇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네. 하다 보면은 좋은 얘기가 100% 나올 수는 없어요. 네. 다 저희 탓은 아니죠. 그게. 자, 김상훈 감독, 울산 유스코칭의 감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들 가운데서는 이제 축구를 그만둘 선수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일반적인 이제 학업으로 또 돌아갈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의 중계가 이 선수들의 축구 선수 커리어로서 이제 마지막 중계인 선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네. 네. 그러나 참 흔치 않은 경우에 해당할 텐데, 아무튼 좋은 추억이 피창 안에 들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조규철 상대 선수 못 맞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지금은 이제 마지막 그렇겠죠. 네, 25분이 전후반의 지났습니다. 마지막 공격일 것 같아요. 네. 이것이. 그 찬스가 그래도 금천 FC 쪽으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청경필 감독 입이 목이 탈 거예요 지금. 자, 이번 기회를 그냥 살리면 금천 FC가 그냥 우승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 들어가면 경기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하키 경기의 페널티 코너 같은 느낌마저 드는군요. 자, 낮게 날아온 것을 네. 뒷발로 걷어냅니다. 지금은 작전은 분명히 있었는데요. 네. 자, 어떻게 되나요? 선수 교체 쪽이죠. 네, 지금은 아직은 안 끝났습니다. 네. 후반은 추가 시간을 약간 주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선수들이 들락거리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김성균 선수를 집어넣다가 또 나왔습니다. 빼는군요. 네. 그리고 이시우 선수를 집어넣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이시우 선수. 네. 자, 이번에는 또 가까운 반대쪽에 받을 만한 선수도 있었습니다만 네, 슈팅을 이제는 선택했고요.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전후반 5분씩의 연장전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네. 자, 선수들, 뭐 감독들 양 팀 모두 정해진 시간 25분 안에 이기고 싶었을 텐데요. 결국은 연장전까지 승부가 왔네요. 네. 네. 그래도 연장전에는 정말 골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이제 역시 승부차기는 이 연령대에게는 너무 잔인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나 뭐 요즘은 어린이들 축구에서도 이제 승부를 내야 되는 경우, 사실 또 그게 뭐 추첨으로 결과가 나온다든지 하면 그게 더 어이없다 뭐 이런 또 얘기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어린이들의 승부차기 정신적 타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네. 추첨으로 우승팀을 결정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오래되지 않았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첨으로 또 막판에 왔는데 우승컵을 놓치면 그 또한 정말 또 받아들이기 네, 힘들거든요. 아주 예. 비합리적이고 허무하게 느껴질 거니까 네. 차라리 거기서는 승부차기 하는 게 나은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승부차기에 대한 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연장전에서 승부가 나면 승부차기 안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대회는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권역에서 이제 승점이 동률이 됐을 때 네. 순위 결정에 있어서 골 득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페어플레이예요. 그렇죠. 네, 퇴장, 경고, 파울 수 이것이 이제 페어플레이 점수로 계산이 되는데 승자승 다음으로 페어플레이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클럽 축구, 어린이들 축구에서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골 득실 같은 것부터 따지게 되면은 좀 잔인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페어플레이 강조의 측면에서도 좋은 룰인 것 같습니다. 연장 전반입니다. 금천 FC가 왼쪽에서 오른쪽 공격, 오, 왼발 지금은 슛. 좋았는데요. 네. 자, 이 선수도 지금 왼발로 굉장히 먼 거리에서 서기준 선수인데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수비를 주로 받기는 합니다만 네. 득점력이 꽤 좋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적은 자. 숫자의 선수들이 공격과 수비 구별하면 구별이 되지만 사실은 공격하는 선수가 수비도 해야 되고 수비하는 선수들이 공격도 해야 되는 8인제 경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 오른쪽에서 정유철이 또 이번에 낮게 찼는데요. 수비에 네. 걸렸습니다. 지금 금천 FC가 작전이 있기는 한데요. 세트 공격이 플레이에서.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 뒤로 내고요. 자, 정유철이 왼쪽으로 펼쳐냅니다. 패스 숫자가 많아졌어요. 골키퍼 네. 잡아냅니다. 자, 일단 연장전 출발은 금천 FC가 좋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오, 이거는 자, 뭡니까? 정면 뭡니까? 기회 뭡니까? 그대로 슛 왼쪽 들어갑니다. 첫 골 이렇게 터집니다. 결국 이준환 선수가 해주는군요. 자, 네. 에이스인 이준환 선수가 지금 금천 FC가 출발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게 네. 바로 한 방에 아주 역습이 좋은 공격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현대 축구가 이 공수 전환의 속도가 빠른 것이 아주 특징인데 이 어린 유소년 클럽 리그에서도 위기를 맞는가 했습니다만 바로 찬스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후반 역습이 좀 더 많았던 이게 바로 역습이 금천 됐어요. FC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낙하 이준환 지점을 앞에 수비가 잘 못 떨어졌고 맞췄고 네. 이준환 선수 에이스의 역할을 해주네요. 지금 금천 FC로서는 상당히 허탈하겠는데요. 네, 권태빈 선수의 킥도 대단히 좋았고요. 네. 이 연장전 골은 큽니다. 그렇습니다. 이준환 선수 첫 골을 연장 전반 초반에 기록을 했습니다. 양팀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여파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울산 권역에서도 득점 1위를 했던 이준환 선수거든요. 네. 결국 또 그 이름값이 명불허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금천 FC의 수비 조직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았었는데 네. 그야말로 일순간의 일이었어요. 네. 네. 역시 공격의 숫자가 많이 가담했을 때 네. 그리고 세트 플레이 공격이 실패했을 때 이럴 때의 상대 역습이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요즘 축구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금천 FC 일단 연장전 들어오면서는 공격의 비중을 조금 더 두던 상황에서 실점을 했거든요. 네, 여전히. 오히려- 네. 지금은 자, 또. 지금 자, 다시 왔어요? 한번 이준환에게 걸리나요? 이거는 네. 기가 막힌 수비가 하나 터졌네요. 지금은 황인탁. 네, 잘했습니다. 이준환 선수 지금 뭐 기가 완전히 살았어요. 네, 지금은 사실은
여기서 실점이 됐더라면은 금천 FC로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뻔했죠. 자, 다시 이준환에게 연결이 될 뻔했습니다만 수비가 끊어냈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울산 유스코칭입니다. 구태우가 오른쪽으로 찾는데 받을 선수가 없었네요. 네, 금천 FC가 수비를 굳히고 있었을 때는 거의 완벽한 수비가 됐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연장전에 공격에 좀 가담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 이런 위기가 오는데 그렇습니다. 황인탁 선수 지금 볼만 살짝 건드렸잖아요. 지금은 체중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던 중이었는데 저기서- 공에 대한 집중력이 확실히 있었던 게 느린 그림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반칙 없이 볼에 발을 갖다 댄 그렇습니다. 이 황인탁 선수 이 장면 하나는 굉장히 컸습니다. 훌륭합니다. 하마터면 아주 짧은 시간에 두 골을 상대에게 줄 뻔했어요. 자, 그런데 네, 경기 흐름이 이제는 많이 넘어왔나요? 네, 금천 FC가 공격에 많이 나가야 되는 흐름이니까 네. 자, 그대로 또 중거리 슛까지 나옵니다. 네, 지금 울산 유스코칭은 지키고 있다가 이제 발 빠른 선수들을 통한 역습. 네. 울산 유스코칭이 지금 경기하기는 편해졌습니다. 금천 FC가 연장전 들어서 공격 숫자를 많이 뒀는데 여기서 이제 역습 한 방으로 울산 유스코칭이 앞서 나갔고 또 한 골을 허용하다 보니까 공격을 또 나가야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뒷공간이 더 남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금천 FC에는 닥쳤습니다. 지금 울산 유스코칭은 이준환 선수와 조민성 선수 두 명의 역습을 하는 작전인 것 같아요. 네. 자, 금천 그렇다면은 FC는 이제- 이럴 때 따라잡아야죠. 그렇죠. 네. 좋은 찬스입니다. 자, 정유철. 지금은 이게 슈팅이었나 본데요. 글쎄요, 약간 아웃사이드 쪽으로 네. 바깥으로 휘어나가는 궤적이었는데요. 네. 자, 오른쪽 측면에서 또 기회를 노립니다. 수비 숫자가 조금 또 갖춰져 있습니다. 역습을 시도합니다만은 상대발에 걸리고요. 울산 뉴스코칭 1대0으로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이 조민성 선수 활용 빈도가 점점 늘어나요. 저 선수는 체력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이제 훤칠한 윙어. 네, 전반이 벌써 끝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언제 시작했는지도 참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확실히 5분 전반은 짧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그 짧은 5분 사이에 한 골을 먼저 기록한 울산 유스코칭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이제 금천 FC는 정말 그야말로 5분 남았습니다. 네. 총력전이 필요한 5분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울산 유스코칭은 바로 이 두 선수예요. 네. 네, 이준환, 조민성. 조민석. 네, 네. 이 두 선수를 활용해서 이제 금천 FC의 넓은 뒷공간을 노리겠죠. 그렇습니다. 전후반 각기 25분씩도 짧은데 연장전은 더 짧습니다. 그것은 연장 전반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네, 골 하나 넣고 나서 세레모니 좀 하니까는 5분이 금세 지나갔어요. 그렇죠. 네. 공격 횟수로 환산하면은 이게 5번이 될까 말까 아닐까 싶어요. 네, 한 4-5번씩 주고받으면 거의 끝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한 번의 기회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공. 이준환 선수, 저 선수가 이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울산 유스코칭은 이제 빠르고 날카로운 역습이 가능하면 좋고 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너무 허무하고 쉽게 소유권을 내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금천 FC가 지금 상당히 몸이 달았을 상황인데요. 금천 FC는 이제 수비 숫자를 줄이더라도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일단 화면 안에 3명의 선수, 4명의 선수가 이제 수비 진영에 보이고요. 그만큼 또 상대 공격이 위력적입니다. 네, 이 선수들이 아마추어이기는 합니다만 네. 1년 농사가 달려있는 지금 그렇죠. 4분이에요. 네. 이제 1분 벌써 지났습니다. 자, 왼쪽에서 구태우가 가운데로 넣어준 것, 수비 못 맞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1대0으로 울산 유스코칭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네, 울산 유스코칭에게는 시간이 또 보약인데 네, 시간도 지금 한 이렇게 되면 한 2-30초 또 소요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걸어가는 발걸음도 조금 느릿느릿했던 것 네. 같은데요. 자, 띄워주고 헤딩 걷어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빨리 나가야 돼요. 금천 그렇죠. FC. 자, 역습 찬스 네. 그러나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바깥으로 나간 공이고요. 공격권이 다시 울산 유스코칭에게 넘어갑니다. 자, 이쯤 되면 금천 FC 선수들 마음은 또 얼마나 답답할까요? 앞쪽으로 던져주고 이준환이 달려갑니다만은
상대 골라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더 득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울산 선수들은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축구가 좀 모르는 게 네. 금천 FC가 오히려 역습에는 더 일가견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전후반에 그런 모습을 많이 네, 보여줬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오히려 역습으로 골을 넣었던 팀이 울산 유스코칭. 네, 오히려 금천 FC가 공격의 숫자가 좀 많이 올라와 있을 때 울산 유스코칭의 아주 절묘한 역습이 한 방 그렇습니다. 터졌어요. 그게 또 이런 어시스트였잖아요. 네, 이번에 좀 이거죠. 짧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골키퍼의 어시스트였습니다. 네. 자, 이제 뭐 3분이 지났어요. 네. 전방에 나와 있는 울산 유스코칭 선수들의 압박이 금천 FC 선수들의 마음을 더 졸이게 합니다. 네, 지금 울산 유스코칭 선수들은 좀 여유가 있어 보이죠. 네. 금천 FC 선수들이 지금 이렇다 할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은 시계만 놓고 본다면은 2분이 채 남질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은 뭔가 금천 FC로는 이제 기적이 필요한 시간대가 됐어요. 네. 그리고 어찌됐건 전방에서는 활발한 압박 플레이를 해줌으로써 상대의 실수를 좀 유발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럴 때는 사실 울산 유스코칭이 뭔가 좀 실수를 해줘야 금천 FC의 기적이 가능해질 수도 있거든요. 선수 교체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공격적인 김민석 교체겠죠? 선수, 김민석 네. 선수가 나오고 지금 신준철 선수가 다시 들어갔어요. 신준철 효과라는 말을 저희가 한번 투입됐을 때 써봤습니다만은. 그렇죠. 반짝 효과. 자, 있어요, 여기서 좋은 기회야. 그대로 왼발 슛! 동점골 터집니다. 동점골. 기가 막힌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주환 선수. 네. 놀라운데요. 지금 뭐 불과 1분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기가 막힌 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 여기서 하프라인에서의 이것이 떨궈 한 주고 번의 헤딩 패스에 의해서 쳐놓고 뒷공간까지 들어가서. 돌파가 됐어요. 네. 기가 막히게. 네, 지금 뭐 이거는- 상당히 가슴 뛰는 상황일 텐데 아주 차분하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울산 유스코칭의 마지막 수비 집중력이 조금 부족했네요. 그렇네요. 자, 어찌됐건 역시 축구는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0초 남겨놓고 있고 자, 정유철 이제 선수가 올라갑니다. 연장전도 정유철. 거의 끝나가는데. 자, 왼발 슛. 이게 골이 골이야! 또 들어갑니다. 역전골이 또 순식간에 터졌습니다. 와, 이게 놀랐습니다. 주장 정유철 선수 이내 빗물과 함께 눈물이 흐릅니다. 이거는 정말 네.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장 와. 후반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될 확률이 대단히 높고, 자, 역전골이 또 순식간에 터졌습니다. 정유철 지금 선수 정유철 벌써부터 선수도 울고 기쁨에 있습니까? 환희의 눈물을 이거 흘리고 기적이에요. 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와, 여기서 아. 이 단독으로 치고 들어가서 정유철 선수가 사실 오른발 전문인데 네. 지금은 또 왼발 중거리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 종료 3분 전까지만 해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가 지금은 나왔습니다. 정필 감독도 울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경기 금천 FC가 2대1로 그야말로 막판 2분 사이에 경기를 뒤집어내고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이 경기는 제가 여태까지 해설위원으로서 중계했던 그 어느 경기보다도 더 기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간대로서는 올레구나 솔샤르, 네. 골 넣는 스타일은 라이언 긱스 같은 골을 정유철 선수가 넣었어요. 지금 다 제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왼발 이게 굴절이네요. 굴절되면서 이거 이거 굴절이 쓸수 없는 게 됐습니다. 운도 따라줬네요. 이거는 네, 역시 이렇게 우승을 하려면 또 하늘이 우승 트로피를 이렇게 점지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뭐 그냥 그 기쁨을 만끽하다 보니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승부. 나중에 어른 경기를 저희가 중계할 때 이 사례를 기억하고 얘기하면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네. 울산 유스 코칭 선수들도 아주 잘 싸웠고요. 네. 금천 FC 선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한국 축구의 유소년 아마추어 클럽들의 미래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 유소년 클럽리그 챔피언십 울산 유스코칭과 경기 금천 FC의 경기 금천 FC가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KBS 한준희 해설위원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